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튜브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뭐, 그, 윤석열의 그 일정이라든가, 이제 아침에 김은혜가 브리핑을 했죠. 그래 보니까 보면 이제 또, 이스라엘, 저도 좀 놀랬던 게, 이스라엘 대사 접견. 아니,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뭡니까, 소위 그 태극기 부대들, 광화문에서 막 시위할 때, 아니, 솔직히 뭐, 그, 성조기, 미국 국기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한때 그 이스라엘기가 막 불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 그 태극기 할배들이 뭡니까, 이스라엘기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유추해보자면,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도 우리나라와 미국 막 이상으로 혈맹 관계다. 뭐, 이런 의도에서 아마 뭐 들고 나왔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이는, 어, 중국과 어찌 보면 최고로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 정상하고만 지금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기자가 또 물었죠. 시진핑. 참.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통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이가 몸이 달았다는 얘기죠. 다 대표님이, 십수년을 갖다가 중국 놈들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제가 중국 놈들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떼놈들은 강하게 나가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처럼 무릎을 꿇고 대국이다 이렇게 하면 밟는다는 거죠. 이걸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이가 경선 때부터 줄곧 중국은 지금 박살 냈겠다 계속 그러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대피서. 그리고 가만 보니까 뭐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죄다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항상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몸이 다른 거죠. 이씨 어쩌지? 전화 빨리 한번 해봐. 이게 외교 아닙니까, 외교. 노빠꾸 윤석열.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전에 소통이나 타협은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밀고 나갈 뿐이에요. 밀고 나가는 그 과정이 지금 같으면 뭐 기자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과정이 소통으로 비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이라고. 윤석열이를 조금 파악해보면 이게 딱 눈에 보인다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계산하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가장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그걸 답으로 정해놓고 그냥 마이웨이, 노빠꾸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심히 관찰해보면 딱 그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평생을 윤석열이는 소통을 하면서 산 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통일부 업무보고하고 나서 이제 뭐 존속시킨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강경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웃었죠. 아, 강경정책이 아니고 고사정책을 펼치겠구나. 말려 죽이려는 거죠. 말려 죽이려는 거. 뭐, 북한 말려 죽이는 방법이 뭐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시진핑이 존나 뚝갑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말라 죽을 거예요. 그냥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아니고 고사정책. 고사정책입니다. 고사정책. 그리고 그래. 어제 나왔죠, 이것도. 국무총리 후보자 명단 해가지고, 뭐, 방기문, 윤희숙,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김한길, 김병준. 딱 이 명단이 뭐냐면, 언론들이 이 중에서 한 명을 해줬으면 하는 인물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 어떻게든 또 나중에라도 좀 뜯어먹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겠지. 왜냐? 지금 여기 뭐 다른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이름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인연이 누굽니까? 세종시에 땅 투기한 년 아니에요. 땅 투기.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0 넘은 자기 아버지가 세종시가 어디부터 있는지도 모를 텐데 거기다 땅을 왜 삽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용산 이전한다고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리모델링 해라. 그 뭡니까? 그 재배치를 하라고 했죠. 아니, 청와대를 뭐 어떻게 재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청와대 건물들이 따로따로 쭉쭉쭉 떨어져가 있는데, 윤희숙이 말대로 만약에 그 재배치를 하라는 거는, 그러면 건물 하나를 쑥 뽑아다가, 배치를, 그 예를 들어서 청와대 본관이 있고, 뭐 쭉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본관을 기준으로, 춘추관도 뽑아가지고 본관 앞으로 갖다 놓고, 영빈관도 뽑아가지고 갖다 놓고, 관주도 뽑아가지고 옆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까? 그립니까? 이 따위 년을 갖다가 뭐, 그러니까 제가 딱 그 기사 보는 순간 또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윤승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대표도 아까 통화하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특히나 또 다대표형이면 저보다 더 성질이 급하거든요. 짜증이 난다는 거죠. 짜증이 스트레스가 받는 거지. 아니,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 윤석열을 향해서 그 양반이라고 하고 윤석열 씨라고 하는데 그 국민의힘 이 새끼들 뭐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받아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문재인 씨, 저 양반 왜 자꾸 목니 부리냐?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냐? 이렇게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런 머저리 새끼들에다가 다 즐겼죠, 저. 등에 칼 꼽으려고 했던.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윤석열이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 맞아요. 미친한데에 맞서서 오리배 끌고 지휘를 했는데 그 오리배마저도 윤석열과 반대 방향으로 논을 저었죠. 그런 것들을 이끌고 미치란데를 갖다가 격파를 시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아마 조금씩, 뭐지, 이거, 뭐가, 왜 안 굽히지? 이 새끼가 왜 안 굽히지? 아마 이런 조금씩 생각이 들 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시간은 어차피 윤석열 편입니다. 언론이고 뭐고 윤석열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다 깨닫는 날 바로 곡소리가 날 겁니다. 제가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윤석열이가 뭡니까 그 유세 다닐 때 제일 마지막으로 입에 올렸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마 유세 끝나기 한 2, 3일 정도 전부터 입에 올린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언론노조였습니다. 언론노조. 언론 쪽도 아마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신호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가하고 홍가 중에 일단 하나를 갖다가 뭐 좀 조지든지 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위가 많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윤석열이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씨발 다 잡아넣어봤는데 가만히 언론사 사주를 한 번도 안 잡아넣었어요. 윤석열이가. 온갖 권력자에다가 저 경제기의 그물들 우리나라의 1, 2, 3를 다 잡아놨잖아. 정치계 쪽에서도 1, 2, 3, 4 뭐 할 것 없이 다 잡아놨잖아. 근데 언론사 사주는 단 한 명도 잡아놓지 않았어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탕질을 치고 또 그 소위 보수라는 그 쓰레기 새끼들이, 보수 유튜브라는 보수라는 그 쓰레기 유튜브 새끼들이 또 이런 걸 갖고 계속 하니까 그 보수는 영원히 서로 물고 싶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지. 그 쓰레기들 뿐이죠. 돈만 쫓는 쓰레기들. 지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뭐 예상대로 가세연이 뭐 사저 앞에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제가 그때 한번 다 대표님이 그 2개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2개를 얻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근혜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사주를 가면서 그 인원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그거였죠. 장사를 하려는 거죠. 사주에 하루에 최소한 수천 명씩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한 2,000원짜리 음료수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얘들 뭐 굿즈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예전에 보니까 무슨 무슨 박정희 무슨 머그잔도 만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미니 박정희 뭐라고 합니까? 피규어라고 하나 보통? 아니면 뭐 미니 동상 같은 거? 박근혜 또 뭐 미니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팔면 뭐 그런 거 동상 만들어 팔면 뭐 만 원 이렇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돈충이 새끼들이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아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껏 해봐야 한 4, 5천 원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구한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당장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내피셜로 하는 얘기입니다.
돈 냄새는 진짜 잘 맡아요. 그 제가 듣기에 강용석의 아버지 뭐 조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그렇게 뭐 깨끗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정치 쪽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지금 윤석열이라니까?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가 아니고 윤석열이라고요, 상대가.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래 정치를 좀 생각이 있다면 이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그 양손에 떡을 쥐고 둘 다 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니까. 제가 보니까 홍준표가 제가 보기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고 있는 게 건넌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뭐 저기 기사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그래,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윤석열이를, 저기, 뭐, 박근혜나 이명박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소위 저 좌파라는 것, 저 빨갱이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 뭐, 8개월 내에 탄핵이 될 거다. 아휴, 참, 씨발, 그딴 수준으로 뭘 평론이라고, 평론을 합시고, 저 씨부리고 다니는 것들 보면, 윤석열이는 그걸 바라고 있다니까. 유세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총, 정교조, 여가부 폐지, 이거는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그 얘기는 얘들을 도륙낼 완벽한 방법을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데모를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니까요. 단지 그래 이제 뭐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건 없는데 뭐 저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이 냈다고 또 말하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약간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호 문제. 또 다음 주에 또 전국을 돌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지금 쟤들이 돈을 안 줄 겁니다. 그럼 통이동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히 경호 부분에 이제 좀 취약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경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얘들이 저 뭡니까 광화문으로 옮기고 뭐 한다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있으면 경호가 어렵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광화문으로 나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온 이유가 가장 큰 게 경호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계속 그냥 경호가 너무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저앉힌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통령들 같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다는 거죠. 저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경호도 이전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대통령인데 왜 경호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경호원들, 경호처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대통령은 그다음부터 아무 데도 못 가요. 그게 지금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경호처도 뭐 그러니까 관료화가 돼가지고만 눈 안 나는 거죠. 대통령이 어디 안 가면 자기도 경호할 일 없잖아. 뭐 청와대 안에서 뭐 경호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외 순방 갈 때 그냥 같이 비행기 타고 뭐 해외 여행이나 갔다 오고 그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상 딱 그거죠. 그냥 경호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님 저 경호 그 좀 위험한데 야 씨발라마 그 위험한 걸 네가 방어를 하고 나를 지키는 게 씨발라마 네가 할 일인데 왜 그걸 내가 네 걱정을 해가지고 씨발 내가 몸을 움츠려야 되냐고 이 스타일이잖아요. 그 분명히 퇴근할 때 남대문 시장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받잖아요. 어차피 뭐 이 양반 뭐 평생을 씹으면 뭐 자기 수중에 돈 한 푼 안 갖고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뭐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물론 그 가게 되면 뭐 재미행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허구 한 날 막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심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에 한 번? 그 정도는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 코앞에서 대통령 보잖아.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뭐 그런 거죠. 윤석열이가 그래. 야, 남대문 시장 들어다 가자 하면은 당연히 경호원들은 대통령님 저기 뭐 신변 위협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됐고 씨발라마 네가 알아서 하고 이 새끼야. 나는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쇼의 끝판왕이죠. 쇼의 끝판왕. 근데 그 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과 다른 쇼가 아닙니다. 속과 완전하게 동질한 쇼예요, 쇼. 내면에서 자기의 본능, 본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게 부자연스럽게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천막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스타일 보세요. 그냥 질문해 막 이러잖아요.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이거 그때 뭡니까 어느 TV에서 그 식사 정치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마이크 정치입니다. 식사 정치, 마이크 정치. 이 두 개로 5년 동안 혼을 빼놓을 겁니다. 국민들의 혼을. 그래, 그때 그래, 이제 다자병원 통하면서. 아니, 그래, 처음에 이 얘기를 이제 다자병원 형님하고 언제 했냐면, 부산, 2월 15일이었습니까? 선거운동 시작된 첫날에 부산에 가가지고 어퍼컷을 처음 날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랬죠, 저 도대체 30년 동안 저 짓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았을까?
마이크 들고 막 혼자서 유세하고 막 지금도 보세요. 기자들하고 막 하면서 질문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와 도대체 검사 생활 한 30년 가까이 저 짓이 분명히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게 맞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 그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거를 기자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이크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지시봉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세연도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 사저 앞에서 박근혜 사저 앞에서 이 굿즈나 이런 거 팔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왕 왔으니까 또 가세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그 가세연 그 긍휼 팬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또 왔으니까 또 뭐 하나 사주자 해가지고 너도 나도 뭐 하나씩 최소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을 거 아니야. 뭐 굿즈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당 10,000원으로 잡아가지고 1,000명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매출이 1,000,000원이잖아. 하루 매출이. 진짜 돈 냄새는 잘 맡는 놈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할 거였으면 정치에는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